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딸인 정유라에게 옥중 편지를 쓴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라야 30억 챙겨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30억은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일까요? 그 편지 내용 함께 보시죠. 최순실의 옥중 편지, 유라에게. 두 분이 뭐 한때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편지 보니까 사이 좋은 것 같아요. 유라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니 다행이구나. 건물이 곧 팔릴 것 같아서 걱정할 것 없단다. 추징금 70억을 공탁해놓고 세금 내고 멋대고 하면 40억에서 50억 정도 남는다. 그래서 너에게 25억에서 30억 정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갖고 있어라.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그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딸린 건물이 있는데 그거 싸. 30억 정도면 사.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 돈 가지고 집 월세로 어떤지 알아서 해. 출판사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소득원도 있어야 하고 직책도 있어야 하고 돈은 어디 잘 갖다 놓고 너는 상관없는 걸로 해. 너는 진짜 다 모르는 걸로 해. 생활비, 아줌마비는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몸이나 잘 조리해. 엄만 늘 네 걱정이다. 잘 지내고 엄마가. 허나수장. 네. 이게 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드러나긴 하는데 상당히 지금 금액이 구체적이에요. 추징금 70억 네. 공탁해놓고 세금 떼면 50억 남으니까 그중에 30억은 네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우선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네,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현금도 챙겨주고 싶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모든 걸 다 챙겨주고 지금 일자리까지 챙겨주는 거 보니까 정말 부러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제 최순실 씨가 무언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돈을 되게 합리적으로 되게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을 합당한 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모의 교육이 딸의 미래도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저희 딸은 부모에게 빚은 넘겨주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열심히 살 테니까 빚은 주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빚만 주지 마, 엄마. 현금 30억은 잘 챙겨라. 현금 3억, 3천억. 3천억이란다. 3천만 원. 3천만 또 원. 300만 원 챙겨주기도 힘든 현실에. 저희들은 현금 그 100만 원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손이 떨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30억을 진짜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니요. 이걸 유전 무죄라고 해야 될지 무전 유죄라고 해야 할지 없는 사람들 속을 정말 많이 긁어놓는 그런 편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저기 지시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청담동 그 A 누구가 살던데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가면 말입니다. 살림집 딸린 건물이 있는데 싸게 30억이면 사. 야,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 우선 그거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라는 이 편지 내용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로 분개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당시에 최순실 씨가 나는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수사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수법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법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하고 목숨을 말씀하고 자신의 당연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간이다. 오늘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지간이다. 어리석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억울하다는 최순실 씨. 그런데 상당히 흥미로운 건 이 편지가 딸 정유라에게 전달되고 정말로 얼마 후 정유라가 아주 고가의 아파트를 1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최순실 씨의 2심 내용 보시죠.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추징금 72억 원. 그러니까 아까 그 편지 내용에서 추징금 쪽으로 공탁 얼마 해놓고 남으면 한 3, 40 남는다. 그중에 25억에서 30은 네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라는 부분과 일치되는 거죠. 그 편지가 지난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쓴 편지거든요. 정유라에게 옥중 편지. 방금 보신 것처럼 30억 원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리고 올해 1월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미승 빌딩이 126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아까 그 편지 내용 중에 건물은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신사동 미승 빌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 126억 원에 팔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2월 최순실 씨가 법원에 78억 원을 공탁금으로 냅니다. 이 역시 편지 내용과 일치하죠. 70억 정도 법원에 공탁금 내면 한 3, 40억 남을 거야. 그리고 올해 2월 말에 정유라가 남양주의 고급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이거 다 편지 내용 그대로예요. 네, 남양주에 9억 2천만 원짜리 고급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저 앞서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추징금은 공탁을 했는데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벌금 200억이 있습니다. 벌금 200억. 그러니까 지금 저 빌딩 팔아갖고서는 추징금 일단 공탁시키고 남은 돈 갖고 정유라한테 주고 정유라는 그 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산 건지 아니면 나중에 세간이 좀 조용해지면은 강남에 30억짜리 빌딩을 살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해야 되는 건 3, 40억 정도를 잘 숨겨서 현금으로 샀도록 정유라에게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금에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200억 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벌금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황제 노역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벌금 안 내고 몸으로 때우겠다. 징역 20년 2심에서 선고가 됐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벌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노역을 하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돈은 따로 빼갖고 유라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 편지 내용 중에서 좀 당혹스러웠던 것은 조금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가 바라보는 것은 본인이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났는데 나중에 조용해지면 사고라고 하는 저 단어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시간 지나면 이제 다 잊혀져. 다 조용해질 거니까 그때 가면은 돈 잘 마련해 놓고 있다가 한 30억 정도 되는 강남에 있는 빌딩 사갖고선 잘 지내면 돼라고 하는 심정이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정유라 씨가 애가 아닙니다. 정유라 씨한테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는 엄마고 지금 보면은 아줌마비도 내가 다 대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었던 비뚤어진 모정이 정유라 씨를 이 부정 입학부터 인생 자체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최순실 씨가 하고 있던 행동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상화상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저런 편지와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일말의 반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일단 상당히 괘씸합니다. 저 금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밝혀봐야 될 것 같고 부적절한 돈으로 벌금이 200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상당수 현금 자산을 딸에게 몰래 빼돌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 장관님.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불법 재산 환수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서도 감옥에 앉아서 저렇게 재산 어떻게 관리할지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의 반성도 없고 최소한의 염치나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다. 왜냐하면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대통령의 그런 인간적인 정을 이용을 해서 정말 개인의 부를 축적하고 정말 할 수 있는 못된 짓,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구체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는 게 정말 경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 이외에 벌금도 제대로 받아야 할 뿐더러 황제노역 관련돼서도 정말 예외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지 이 사건의 최종 종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